한 남자가 조용한 도시를 거닐고 있었다. 본래였다면 차와 사람들로 북적여야 마땅한 곳이지만 오히려 지금은 이 정막이 당연하다는 듯 고요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에 방을 뒤지고 있던 진혁과 아이들은 움직임을 멈추었다. 역교의 울음소리. 그것도 서너 마리는 될 것 같았다. 혹시 피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걸까? 아무래도 타이밍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재빨리 건물 구조를 떠올리며 탈출할 곳을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입구는 하나뿐이었다. 만약 역괴들이 한쪽에서 몰려온다면 서둘러 나가는 것만으로 피할 수 있지만 양쪽에서 오고 있다면 도망칠 곳은 없어지는 것이다. 거기에 생각이 미친 진혁은 무심코 수지를 돌아보았다. 겁먹은 수지를 보고 있던 진혁은 퍼뜩 정신을 차리고는 고개를 휘저었다. 시간 없어. 일단 여길 빠져나가야 돼. 빨리 나가면 아직 가능성이 있으니까. 짐들 다 챙겼지? 지금 바로 갈 거야. 어? 저 사람은요? 상우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묶여있는 바닥에 쓰러진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냥 둬. 저런 사람을 데려갈 순 없어. 벌한답시고 내 손으로 죽이고 싶지도 않아. 사람을 죽인다. 그래, 안 되지. 그럼 안 되는 거잖아. 역계한테 죽으면 천벌받은 거고 아님 살면 그것도 팔자 아니겠어? 아이들은 더 이상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짐을 챙겼다. 이제부터는 진짜 위험해.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조심히 날 따라서 움직이다가 내가 뛰라고 하면 죽어라 뛰는 거야. 알겠지? 진혁은 아이들을 챙겨서는 건물 입구로 내렸다. 소리는 여전히 나고 있었지만 정확히 분간이 되지 않았다. 건물 입구에서 고개를 내밀어 둘러봐도 어디에서 역기가 오는지 알지 못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확률은 최대가 반반. 최악의 경우 양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만에 하나 그렇다면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은 없는 것이다. 진혁은 다시 한번 수지를 돌아보았다. 방법은 있어. 하지만 없다고 생각해. 아저씨의 말을 떠올리며 치밀어 오르는 나쁜 생각을 억지로 들이밀고는 다시금 머리를 굴려보았다. 선택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머리가 쉽게 돌아가지 않았다. 기다리자. 난 오른쪽을 볼 테니까 너흰 왼쪽을 지켜. 양쪽 어디라도 엮기 그림자라도 비추면 바로 말해. 반대쪽으로 최대한 소리 죽여서 가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소리치면 그냥 무조건 뛰어. 무서워도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잘 알아들었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엮기들의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다들 최대한 침착을 유지하려 했지만 엮기의 끔찍한 울음소리는 도저히 진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렇게 짧은 끔찍한 시간이 지났다. 진혁이 바라보던 골목으로 희미하게 넘실대는 그림자가 비쳤다. 왼쪽으로 뛰어! 즉시 진혁은 작지만 확실한 어조로 신호했다.
그러자 아이들은 발소리를 죽이고는 서둘러 왼쪽 길로 빠져나갔다. 진혁은 뒤를 보며 아이들의 뒤를 따랐다. 이 속도라면 이 길을 빠져나가 골목을 도는데 몇 초면 된다. 옆길을 피해 과연 빠져나갈 수 있을까? 작은 기대감을 무참히 박살내듯 왼쪽 골목 귀퉁이에서 엽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녀석은 훨씬 흉측한 모습이었다. 엽기는 진혁 일행을 발견하고는 크게 울부짖으며 달려들기 시작했다. 뛰어! 다급한 진혁의 외침에 아이들은 무작정 뛰기 시작했다. 엽기는 한 마리가 아닌 듯 했지만 진혁은 그걸 확인하려 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았다. 제발, 제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혁 일행이 코너를 돌았을 때 너무 감사하게도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만약 엽기라도 튀어나왔으면 놀랄 틈도 없이 조각났을 것이다. 하지만 안심하긴 일렀다. 엽기들은 사람이 달리는 것보다 빠르고 지치지도 않는다. 즉, 그 말의 뜻은 한 번 들킨 이상 쉽게 도망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녀석들의 울음소리가 다른 엽기들을 불러들일 테니 그리 좋은 상황도 아니었다. 어쩌면 진혁은 칼을 뽑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한 번은 싸울 수 있어. 아니면 이빨을 쓸 수도 있고. 진혁의 시선이 수지에게 머문 그 순간 걱정하던 상황이 벌어졌다. 그들이 향하던 길 먼 곳으로 엽기가 있었다. 단 한 마리. 하지만 다행이라 생각은 누구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진혁의 손이 칼에 다가간 그 순간 멀지 않은 곳으로 옛날식 기아집 하나가 보였다. 빨리 저기로 들어가! 다행히 철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진혁과 아이들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간 뒤 문을 잠갔다. 문 밖으로 엽기들의 소리가 들렸다. 담 너머 엽기의 끄트머리가 슬쩍슬쩍 보이기도 했지만 엽기는 진혁 일행을 놓친 듯 비틀대며 주변을 돌기만 할 뿐 문을 공격하진 않았다. 아, 살았네. 진혁의 안도에도 상우와 수지는 불안감을 거두지 못했다. 그런 상우의 눈에 이상한 게 들었다. 어? 이거 뭐예요? 철문 안쪽과 내부의 벽으로 커다란 부적들이 무서우리만큼 잔뜩 붙어 있었다. 부적, 내가 그랬지? 저놈들 과학적인 접근으로 안 된다고. 나도 잘 모르긴 한데 저 엽기들 말이야, 부적 같은 거 약간은 통하나 보더라고. 근데 이 정도로 효과적인 거는 나도 처음 봐. 누군지 몰라도 엄청 대단한 무당인가 봐. 저희 할머니 솜씨죠. 갑자기 들려온 여자 목소리에 진혁과 아이들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수수한 옷차림의 여자였다. 그녀는 창백했고 야위어 보였다. 노쇠하신 몸으로 저걸 직접 다 만드셨죠. 괴물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요. 기력이 다하신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괴물들이 이 도시에 왔는데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죠. 그 덕에 전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진혁은 다시금 철문과 부적들을 바라보았다. 그럼 저걸로 엽기들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단 겁니까? 진혁의 물음에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대단한 물건이긴 한데 할머니께선 영원하진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점점 약해지는 게 보이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어깨 너머 배운 걸로 보수하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오래가진 않을 거예요. 조금 조악한 부적들이 군데군데 덧붙여져 있는 것은 여자의 솜씨인 듯 했다.
그럼 적어도 당분간은 안전하다고 봐도 되겠죠? 그럼 여기서 조금만 있어도 될까요? 대신 저희가 먹을 게 좀 있으니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최대한 버티다가 같이 나갈 방법을 찾아봐요. 안전한 거주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모셔드릴게요. 이 애들이랑 같이. 진혁의 말에 여자는 상당히 안도한 모습이었다. 사실 얼마 전에 먹을 게 다 떨어졌었거든요. 혼자서 이 밖을 나가긴 두려워서 고민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때마침 찾아와 주시다니 정말 할머니께서 도우셨나 봐요. 우선 안으로 들어가요. 좁지만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여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자 진혁은 한숨을 쉬었다. 진혁은 한숨을 쉬고는 허리에 찬 자신의 칼을 부었다. 알아요, 아저씨. 싸우는 건 딱 한 번뿐이고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 아니 근데 사실 있잖아요. 이빨이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몰랐으면 모를까. 아는데도 내가 안 쓸 수 있을지, 내가 참을 수 있을지. 진혁은 한숨을 쉬며 안으로 들어갔다. 진혁 일행이 떠나고 얼마 가지 못해 피냄새를 맡은 엿개 한 마리가 그들이 나온 건물 안으로 찾아들었다. 엿개 비명소리에 묶여있던 남자인 진수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곧장 도망치려 했지만 상호의 솜씨가 제법 꼼꼼했던 탓에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오히려 빠져나가려 바둥거릴수록 엿개의 관심을 끌 뿐이었다. 엿기는 냄새를 따라 그리고 진수가 내는 소리를 따라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엿기와 마주한 순간 진수는 최후를 직감하고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순간 진수는 둔탁한 소리에 움찔대었다. 그러다 이내 보게 된 것은 엿기에 잘린 몸뚱아리였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고개를 든 진수의 시선으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을 들고 있는 검은 옷의 사내가 서 있었다. 그리고 사내의 허리 쪽으로 어떤 끈이 묶여 있었고 그 끈의 다른 한쪽은 진수의 시야가 닿지 않는 밖으로 이어져 있었다. 검은 옷의 사내는 진수에게 물었다. 누가 이랬어?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목소리였다. 진수는 놀란 나머지 사내에게 더듬더듬 말했다. 너 뭐야? 저 괴물을 어떻게? 그러자 사내는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다시 묻는다. 누가 이랬어? 그제야 진수는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다. 몰라. 웬 남자 하나랑 애들 둘이었는데 문 열자마자 날 이렇게. 나랑 닮았어? 어? 내 얼굴이랑 닮았냐고. 진수는 사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조금 더 눈매가 매서웠지만 분명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었다. 그래, 맞아. 닮았어. 자세히는 못 봤지만 비슷했어. 그제야 사내는 만족한 듯 웃었다. 그래, 그럼 그렇지. 쓸데없이 물러 터져가지고는. 사내는 그리 말하며 방 안쪽으로 향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피냄새가 신경이 쓰였던 모양이었다. 사내가 움직이자 자연스럽게 허리에 묶여있는 끈도 같이 딸려왔다. 보이지 않던 반대쪽 끈을 보게 된 진수는 자신도 모르게 헛바람을 들이켰다. 양손이 묶인 어린 소년. 마치 노예를 끌고 다니는 듯한 그 모습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진수가 놀란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 아이는 온몸에 붕대를 두르고 있었고 두려운 것을 넘어
경기를 일으키기 직전의 얼굴이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진수가 할 말을 찾는 사이 검은 옷의 사내가 가장 안쪽 방에 있던 사체들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충격적인 모습일 테지만 사내는 표정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당황하고 있는 진수에게 별거 아니라는 듯 설명했다. 저 꼬마 신경 쓰지 마. 그냥 이빨이니까. 그보다 저거 네가 한 짓이야? 진수는 거짓말을 할 생각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너는 어쩌면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특별히 선택권을 줄게. 첫 번째, 저런 짓거리를 한 벌로 여기에서 내 손에 죽는다. 두 번째, 내 밑에서 일하면서 죄를 씻어내고 새로운 삶을 찾는다. 자, 선택해. 사내는 피 묻은 칼을 집어넣고 또 다른 칼을 꺼내어 들었다. 진수는 칼과 쓰러진 엿기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마음을 굳혔다. 이 사람은 보통이 아니다. 분명 뭔가 있을 것이다. 그리 생각하자 진수의 마음속에 죽어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기분이 들었다. 진수는 대답할 것도 없이 비틀비틀 몸을 움직였다. 아직 팔다리가 묶여 있었지만 가까스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릴 수 있었다. 아주 좋아. 이제부터 널 묶어놓은 그놈들을 찾으러 갈 거야. 풀어줄 테니 앞장서. 사내는 아주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물이 있어서 식수 걱정은 없죠. 가스도 아직 많이 남아서 불도 쓸 수 있고요. 음식을 너무 낭비하면 안 되겠지만 아이들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라도 요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 어떨까요? 무당의 손녀 권진아의 제안이었다. 진영 역시 모처럼 안전지대에 왔으니 충분한 휴식을 취하려 했기에 진아의 제안을 허락했다. 덕분에 집안은 평범한 저녁 때의 가정집처럼 좋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너흰 음식하는 것 좀 도와. 얘네들 제법 똘똘하니까 필요한 건 다 시켜도 돼요. 저는 집 조금만 돌아볼게요. 그렇게 말한 진혁은 밖으로 나와 부적들을 살펴보았다. 저희한테도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쵸, 아저씨? 쓸쓸하게 말하고는 집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담벼락마다 부적이 붙어있어 엿기들이 접근을 못하는 것 같았다. 진아의 말을 들어봤을 때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한다고 했지만 진혁은 우선 당분간 이곳을 거점으로 삼을 생각이었다.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니 이 도시에서 생존자 수색을 더 진행할 계획인 것이다. 어차피 식량은 진혁이 혼자 나가서 공수해 오면 된다. 혼자 조심히 움직인다면 크게 문제없이 돌아다닐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던 진혁은 식사 준비가 다 되었다는 수지의 말에 안으로 들어갔다. 우와, 진수성찬이네요. 조촐한 식탁이었지만 진혁의 말은 과장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감탄이었다. 그간 제대로 된 식사는커녕 식탁에 앉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은 진수성찬이나 다름없었다. 따뜻한 쌀밥에 따뜻한 찌개와 아이들 가방에서 꺼낸 김, 거기에 통조림 햄을 노릇하게 구워놓았다. 진아는 아끼고 있던 김치를 꺼내었다. 평범했지만 지금 상황에 좀처럼 보기 힘든 멋진 식사가 준비된 것이다. 식탁에 4명이 모여 앉으니 모두가 한없이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 수지 역시 감격스러웠는지 말을 꺼냈다. 저 기도해도 돼요? 맛있게 먹기 전에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 괜찮으니까 한번 해봐.
진혁이 다정하게 말하자 수지는 가볍게 손을 모아 기도하기 시작했다.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에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오빠랑 같이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혁 삼촌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진아 언니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행복하게 지켜주세요. 상우는 수지의 모습에 무척 기특해하는 모습이었지만 진아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은 표정이었다. 진혁 역시 애틋한 감정이 솟아나는 걸 느끼며 수지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려 주었다. 그래,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자. 기분 좋게 식사를 시작하는 그들을 보며 진혁은 문득 고개를 떨구었다. 3번. 오늘 그 짧은 시간 동안 정확히 3번 나쁜 생각을 했다. 이제 2번 다시 그렇지 않겠다고 다짐한 진혁은 자신에게 맹세하듯 속으로 되뇌었다. 네, 맞아요 아저씨. 이걸 깰 순 없죠. 이빨은 절대 안 쓸게요. 그날 넷이 둘러앉은 식탁은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부적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진혁의 물음에 진아는 고개를 저었다. 확신할 수 없어요. 일주일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사실 당장 힘을 잃어도 이상할 건 없는 상태죠. 원래 부적이란 게 명확하게 사용기한이 있는 게 아니니까. 진아 씨가 부적을 더 만드는군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든 건 거의 효과가 없을 거예요. 적어도 지금은 그래요. 그렇다면 생존자 수색을 하면서 식량을 모으고 언제든 떠날 채비를 해야 할 것이다. 갑작스레 부적이 힘을 잃을 걸 대비해서 진아와 아이들이 안전하게 숨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중요했다. 언제든 떠날 수 있게 준비해요. 당분간 이곳에서 생존자들을 찾아볼 생각이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죠. 일단 거주지까지만 가면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진아씨 부적을 더 연구해서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진아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조금 걱정스러운 듯 했다. 그 거주지라는 곳 안전하겠죠? 그러길 바라야죠.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겁니다. 능력 있고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사람들을 잔뜩 모아서 완벽한 거주지로 만드는 게 제 목표죠. 아저씨 목표이기도 하고. 아저씨란 말에 진아는 의아해했다. 네? 아저씨요? 근데 보니까 입버릇처럼 아저씨란 분 얘기를 자주 하시던데 누구신가요? 진혁은 웃으며 대답했다. 뭐 선생님이기도 하고 스승님이기도 하고 보호자이기도 하고 은인이기도 하고 좀 복잡해요. 그보다 애들 좀 불러줄래요? 지금은 엽기에 대해서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어쩌면 중요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엄청 중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건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 좀 옛날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진아 씨도 그렇고 너희들도 잘 들어두는 게 좋을 거야. 진아와 아이들은 식탁에 마주 앉아 진에게 말을 경청했다. 엽기들은 사실 생각 이상으로 아주 오래전에 나타났어요. 기록된 게 아니라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큰 맥락은 맞을 거예요. 몇백 년 전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전국이 역병으로 골머리를 앓을 때죠. 그때 한 산골 마을에서 역병을 막으려 뭔가 주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술이 통제를 잃고 폭주하면서 엽기란 존재가 생겨난 거예요. 그 때문에 엽기의 몸은 언제나 역병으로 고통받는 끔찍한 모습인 거죠. 엽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들으셨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들은 이거예요. 엮기는 주술의 힘 때문에 죽지도 늙지도 않는다. 총을 맞아도 금세 회복하고 칼에 찔려도 금세 회복한다. 대신 망가지는 몸을 대체하기 위해 사람이나 짐승의 몸을 찢어다가 붙여 몸집을 불린다. 커질수록 강해지기도 하고 특정 엮기들은 일정량 이상의 수치를 수집하면 몸을 찢어서 새로운 엮기를 만들어낸다. 기분 나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다들 열심히 듣고 있었다. 진혁 씨는 그런 걸 어떻게 하세요? 진혁은 곧바로 대답했다. 지금부터 할 말에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루해도 조금 참고 들어주세요. 제가 엮기는 먼 옛날부터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엮기 사태가 일어난 건 고작 1년하고도 몇 개월이잖아요. 그럼 그 사이 엮기들은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잠시간 침묵한 뒤 진혁은 이어서 말했다. 오래전 산골 마을에서 엮기들이 폭주를 했을 때 엄청난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수많은 역기들이 날뛰었던 거니까. 마을은 작았는데 훈련받은 경비대가 있어서 어떻게든 역기를 막았는데 경비대까지 전멸하고 나니까 막을 방도가 없었죠. 잘못했다간 역기들이 사방으로 뻗어나갔겠지만 다행히 전국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역기를 상대했습니다. 군인부터 무당까지 전부 모여들어 역기들을 전부 봉인시킨 거죠. 그 산골 마을에 있던 동굴 속에다가요. 일이 마무리되긴 했는데 역기들이 풀려나가지 않도록 지킬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산골 마을 생존자들과 역기를 봉합한 사람들이 그곳에 새롭게 마을을 세웠죠. 역기들과 싸우다 명예롭게 전사한 마을의 영웅 이름을 따서 기령마을이라고 이름 짓고 봉인을 지켜낸 겁니다. 그리고 역기들을 관리하는 한편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애들 가르치고 주술 연구하고 뭐 그런 거요. 근데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니까 명맥만 남아있고 유명무실해졌지만요. 그러다가 역기들이 풀려나온 거군요. 진아의 말에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왜인지는 모르지만 뭐 봉인이 약해졌던가 역기가 강해졌던가 둘 중 하나겠죠. 아무튼 봉인은 깨졌고 동굴에서 역기들이 몰려나왔어요. 수백 년이 지나면서 역기란 건 그냥 구닥다리 전설쯤으로 여겨진 데다 이제 기령마을도 그냥 평범한 산골 마을이랑 다를 바 없었으니 막을 방도가 없었죠. 그렇게 역기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주술이니 뭐니 하는 뜬구름 잡는 소리 믿어줄 사람도 없으니 나라에서 뭘 했겠습니까? 총 쏘고 포 쏘고 불로 지지고 그딴 건 역기한테 안 통하니까 군인들은 싸우는 족족 전멸해버리고 반대로 역기는 점점 몸집을 불리면서 숫자도 늘려갔고 결국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보시다시피 이런 상황이죠. 네, 대충 예상하셨겠지만 제가 기령마을 출신이에요. 뭐 정확히 말하면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역기를 대비하고 있던 아저씨가 고아였던 저희 형제를 거두신 거지만 기계 따위는 역기를 상대할 수 없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몸 쓰는 법, 칼 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을 건 몸뚱아리뿐이고 언젠가 싸워야 한다면 이 날붙이가 답일 거라면서. 솔직히 주술이라든가 주문 같은 걸 배우고 싶긴 했는데 소실된 지 오래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잔뜩 나와 다들 현실감이 떨어지는 듯 했지만 어차피 역기라는 존재란 상식 밖의 존재였으니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쁜 마법, 그렇구나. 상우는 얼마 전 진혁의 한 말을 떠올리고는 그냥 납득해버리고 말았다. 진아는 진혁의 그 아저씨가 궁금해졌다. 그럼 그 아저씨란 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진혁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역기가 풀려난 것에 책임감을 많이 느끼셨죠. 변명 같겠지만 사실 누구 잘못도 아닌데
기령마을 사람들을 최대한 구해서 빠져나온 다음에 새롭게 거주지 만들고 사람들 구해오시고 엮기 데뷔도 하고 분위기 살린다고 이상한 춤도 추고 하시다가 처음이자 마지막 싸움을 하셨죠. 아저씨가 만든 거주지로 괴물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들을 구하려고. 그날 얘긴 나중에 술 좀 들어가면 할게요. 아무튼 아저씨 목표가 좋은 곳에 터를 잡아서 마을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아니, 아저씨는 인류의 희망이라든가 내일의 씨앗이라든가 뭐 그렇게 말했는데 바라는 건 그런 거였겠죠. 엽기들을 몰아내고 평화로운 곳을 만드는 거. 지금은 제 목표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거주지를 만들고 생존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진아와 상우는 이제야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었다. 진혁이 생존자를 열심히 찾는 이유, 그리고 엽기에 대해 잘 알았던 이유. 물론 전부 다 얘기해준 것은 아닐 것이고 앞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많겠지만 이것만으로도 진혁과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아무튼 당분간은 진아씨 할머님 신세 좀 질게요. 아이들도 좀 부탁드리고 전 혼자 나가서 생존자를 더 찾아볼게요. 덤으로 식량도. 혼자라면 어지간해서는 몸을 빼낼 자신이 있는데 혹시 못 따라오면 안 되니까 거주지 표시된 지도를 하나 드릴게요. 아무한테나 보여주지 말고 잘 가지고 계세요. 진혁이 진아에게 지도를 하나 건네자 수지가 걱정스레 말했다. 죽으면 안 돼요. 죽음이란 단어를 말하기엔 어린 나이지만 수지 역시 지금껏 살아남으려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을 것이다. 그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 진혁은 수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걱정 마. 넌 안 죽어. 그렇게 말한 진혁은 진아에게 뒤를 부탁한 뒤 수색을 위해 밖으로 나섰다. 맞아요, 아저씨. 적어도 저런 애들은 죽음이란 걸 모르는 세상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저도 악착같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아저씨 흉내 좀 내면서. 진혁은 조심스레 밖으로 나갔다.